안녕하세요, 위소협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김용무협 소설 속 등장하는 최고의 무기 베스트 11입니다. 재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10위는 금사검입니다. 벽혈검에서 등장하는 무기로 원래 운남, 오독교의 세 가지 보물 중 하나였으나 하설의가 가족의 복수를 위해 이 보물을 훔친 후 복수에 성공하여 금사랑군의 칭호를 얻습니다. 이 검의 모양은 독특한데 검 전체가 뱀을 감아 놓은 것 같으며 뱀의 꼬리는 칼자루에 걸려있고 뱀의 머리는 칼끝이며 혀는 튀어나와 있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 초식이 이해하기 힘든 동작이 많다고 하며 적을 비스듬히 찌를 수 있어 일반 장검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유용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위는 혈도입니다. 소설 연성결에서 등장하는 무기로 신조경을 연성한 저군이 혈도 노조를 발로 차 죽인 다음 이 혈도를 얻고 혈도경의 내공을 연성하게 되죠. 혈도는 동남아에서 유행하던 버마 칼의 형태로 칼날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떨렸다고 하며 달빛 아래에서 이 칼은 검붉은 색으로 가득 차 있었고 피가 희미하게 보일 때는 매우 무서웠다고 하며 그 날카로움은 어떤 무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8위는 사장입니다. 구양봉의 무기로 봉법과 권법, 장법이 모두 섞여 나오는 무기로서 지팡이 끝에는 입을 벌리고 웃는 사람의 머리가 새겨져 있으며 웃는 입의 날카로운 이빨에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지팡이의 끝을 살짝 누르면 인두의 벌린 입에서 무서운 안기가 발사되지요. 더욱 무서운 것은 지팡이에 있는 두 마리의 독사로 서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공격 대상을 노립니다.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무서운 무기이지요. 7위는 금도와 흑검입니다. 공손지가 사용하는 무기로 흑검은 가늘고 긴 검이며 가볍게 칼끝을 흔들면 칼날이 부드럽게 떨리며 푸르른 빛을 내뿜습니다. 금도는 두툼하고 날이 무딘 것으로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황금으로 만든 것 같은 칼로 왼손에 착용합니다. 6위는 타구봉입니다. 이름의 뜻은 개를 팬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청죽으로 만든 죽봉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재질은 모릅니다. 10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기에 평범하진 않은 물건으로 개방을 상징하는 신물이라 할 수 있으며 방주 이외에는 누구도 타구봉을 가질 수 없으며 타구봉법은 방주만이 익힐 수 있다고 규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5위는 군자검과 숙녀검입니다. 온통 검고 광택이 없어 마치 시커먼 나무 토막 같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명검으로 쇠를 숭덩숭덩 잘라낼 수 있으며 절정곡의 건방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추백통이 불을 지른 탓에 그림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으로 양가와 소용녀는 공손지를 대적하게 됩니다. 본래 설정은 역시 현철 중검의 재료를 넣어 만든 것이었으나 심판에서는 군자검과 숙녀검을 재료로 삼아 녹여 제작된 검으로 수정되었으며 외양에는 의천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력은 그야말로 대단해서 이 검과 부딪히면 나만 아는 무기가 없을 정도로 강하며 이를 막을 단 하나의 무기는 도용도 뿐입니다. 이 무기는 비밀이 있었으니 그 비밀은 바로 무기의 내부에는 구음진경과 홍칠공과 황약사의 무공과 속성 수연법을 남긴 현철 조각이 숨겨두어 있었습니다. 3위는 도룡도입니다. 넉자가량 되는 한 자루의 거무스름한 단도로 무게는 100여근 정도가 나가며 도신 자체는 검은 유기가 흐르는 것이 어떠한 금속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열화에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룡은 이 도에 병법서인 무목유서를 숨겨놓은 위치가 담긴 현철 조각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도용이라 명명했으며 용, 즉 황제를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훗날 그 속에 숨겨진 병법을 수중에 넣는 자가 몽고 오랑캐 황제를 죽여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모든 안기의 극성으로 안기가 모두 붙습니다. 2위는 성화령입니다. 페르시아의 산중노인 하산 사비흐가 만든 것으로 명교의 신물이자
대대로 명교 교주에게 전해 내려오던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31대 석교주 대의 개방 제자들에게 빼앗겨서 강호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다가 페르시아 상인이 사르여 페르시아 명교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를 해독하여 페르시아 명교에서는 성화령 신공을 얻게 됩니다. 총 12자루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니고 강철도 아닌데 굵고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현철에 금강사와 같은 여러 광물질을 섞어 주조한 것으로 아무리 뜨거운 불길에도 녹지 않습니다. 의천검과 도용도로도 흠집이 안 납니다. 네, 대망의 1위는 현철중검입니다. 축하합니다. 검마 독고구패가 사용하던 검으로 검총에 묻혀있던 것을 신조의 도움으로 양과가 얻게 됩니다. 중검 무봉, 대교 불공이라 해서 중검은 검이면서도 날이 없고 이와 같이 큰 기교는 기교를 부리지 않은 듯 자연스럽다 하여 몸체는 검은 듯 하면서도 은은한 불빛이 흐릅니다. 길이는 3척 정도에 무게는 81근이나 나갑니다. 너무 무거워서 허리에 찰 수 없으므로 양가는 등에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현철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 중에 있는 것으로 귀하디 귀한 보물이며 평범한 검이라도 현철을 조금만 첨가하면 위력이 엄청나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합류할 최후의 무기는 과연 무엇? 네, 마지막으로 합류할 최후의 무기는 바로 냉월보도입니다. 비호외전에 등장하는 무기로 묘인봉과 남란이 혼인을 하게 되는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남란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무기를 빼앗길 때 묘인봉이 이를 되찾아주고 남란을 구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이 보도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워 배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보도에 보물지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 정기농이 남란에게 접근해 그녀의 마음을 가졌으나 사실 보물지도는 남란의 머리 쪽자에 숨겨져 있었죠. 비호외전 후반부에서 위기에 처해져 있던 호비가 남란에게 숨겨둔 보도의 위치를 파보라는 조언을 받아 정기농 일당대를 순식간에 비호처럼 베어버리는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니듀스 101 김용무 엽속 무기 베스트 1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